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또한 파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 딜리버리 컨센서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일단 지금 이제 44만 3천 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고, 자, 2025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160만 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44만 3천 대인데 이거보다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배송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보면 47만 대에서 49만 5천 대가 한 29%, 30% 되고 있고, 49만 5천 대도 47%나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거의 한 87%가 적어도 47만 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배송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짐먼스터가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의 마지막 일단 생각될 딜리버리에 대해서 고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트리트의 2026년도 성장률이 한 17% 정도 기대치가 되고 있는데 요건 한 10%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이는 올해 9% 감소해서 여전히 측정 가능한 개선이 되겠고, 2027년도에 15% 기대치는 너무 낮아 보인다. 더 많이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내일의 좋은 배송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회성으로 기각이 된다. 일회성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것들은. 그리고 끝났는데, 저 중요한 것은 10월 22일에 통화해서 2026년도 지금 납품의 성장의 논평으로 가져갈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마이너스 9% 이어서 2026년도에 17%의 배송을 갖다 모델링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저렴한 모델에 달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물량은 2026년도 말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장률은 조금 더 2027년도가 더욱더 좋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먼스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디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본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일단 텍스 크레딧 있죠. 요거 종료한 그 자체가 아무래도 테슬라의 롱텀으로 왔을 때는 승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투자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렉트릭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점을 갖다가 가져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발표하고 있죠. 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또 한 번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2일에 3분기 배송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윌리엄 블레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3분기에 차량 인도량 예상치를 갖다가 추정치인 44만 8천 대로 상회하는 48만 대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를 본다면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인해서 미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자동차 배송 관련 여파라든지 규제 당국의 세액 공제 수익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과감히 무시하면서 로보택시,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저장 상품의 모멘텀으로서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상승세가 이제 막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시총의 1.4조 달러로서 메가7에서 가장 작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분야인 물리 AI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9월 말 정도 들어서 선수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든 별 4개짜리 이상입니다. 5개짜리. 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웹푸시 600불, 그 다음 미츠오도 한 600불 정도 주고 있죠. 적게 주는 사람은 RBC에서 한 325불까지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25불에서 600불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배송에 일단 초점 맞추겠고, 이런 사람들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데다가 초점 맞추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다가 일단은 400불은 조금씩 다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쪽으로 또 많이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를 본 눈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테슬라를 갖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가가 한 달 전보다 29% 정도 상승했죠. 제가 그걸 가지고 바클레이스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의 밈 주식과 상당히 비슷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의 급등에서는 아무래도 연례 주총에서 둘러싼 소매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 아니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밈 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본다면 아무래도 오리지널 밈 주식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의 상승이 아무래도 강력한 소매 고객층의 전통적인 기본 원칙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주가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P/E 레이쇼가 180배 이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기존의 시장 지표보다 더 나은 지표에 비교 다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기술적 요인에는 다른 것보다는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그런 성과와 높아진 옵션 활동,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옵션이 상당히 일단은 콜 매수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에 일단 지금 올라가는 비율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새롭게 협력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개시장 매수라든지 테슬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보상 계획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좀 스토리 주식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미래 성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스토리가 조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맞는 말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일단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욱더 지금 이제 중추적인 기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갖다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 또 미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로보택시 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 성장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본다면 2025년도가 한 28억 달러에서 한 44억 달러로서 연평균 성장률 한 50%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020년도가 28억에서 60억 달러. 자, 그렇게 하다가 2030년도에 되면은 437억 달러로서 73에서 91%까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지금 이제 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테슬라가 한 1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많이 되면 10억 달러 되겠죠. 그래서 5개에서 한 10개 도시에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자체 하드웨어라든지 AI 플랫폼에 일단은 강점이 되겠죠. 자, 반면에 웨이모는 한 7.5에서 8억, 그 다음에 크루즈는 뭐 수십에서 수백만 달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2026년도에 자, 아무래도 한 1억 달러 정도에서 1.5억 달러, 한 2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총에 비해 본다면 상당히 일단 작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주가가 달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옵션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윌 평균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콜옵션 같은 128만 정도 되고 있고 풋옵션 한 58만 8천 정도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총 한 186만 8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풋과 비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0.46 정도 되고 있다. 1보다 적으니까 아무래도 콜 쪽에 상당히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풋과 비율로서 0.31 정도로서 콜 쪽에 상당히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콜 쪽이 지금 이제 너무 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의 시세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460불대입니다. 정말 460불이 지금 이제 애뜸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등가격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21불 정도 되고 있죠. 네, 등가격 자체 프리미엄이 그래서 21불을 내가 주고 요 프리미엄을 주고 460불짜리 콜을 산다. 자,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그만큼 많습니다. 원래 주고 살려면은 460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요 레버리지인 21불만 주고 요 가격을 내가 사겠다는 건 권리를 산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것이 콜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풋 옵션은 나중에 한번 보겠고, 자, 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에 어느 정도로 많이 있냐면 500불 있죠. 500불까지 갈 거야. 자, 아무래도 여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좀 희망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은 낮죠. 한 8불 정도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픈 인터레스트 있죠. 즉 말해서 요거는 미결제 약정이 여기 보시면 2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500불대까지도 나는 볼 거야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지금 이제 10월 17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5일 후에는 주가가 이 정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옵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가격대 남 8불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550불대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게 2불대 갈 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아웃 많이 갈수록 현실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도 17,000 정도에 지금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가 있다. 미결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600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도 15,000 정도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복권으로 하고 있으니까 0.7달러밖에 안 되고 있죠. 지금 이때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0불대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500불은 21,000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많이 지금 이제 미결제약증 위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콜을 보셨으니까 풋도 한번 봐야 되겠죠. 풋 시장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460불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애트마니 등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아우로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외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갈 수 있으니까 400 정도 되겠죠. 400 정도 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자체를 본다면은 400입니다. 그래서 400을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자, 400에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 한 3불 55전 정도로 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오픈 인터레스트는 12,000 정도 되고 있죠. 요때는 지금 12,000 정도의 지금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오픈 인터레스트, 지금 미결제약증 이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보셨듯이 500이 있죠. 500 정도의 콜을 본다면 이것도 뭐 아로만이죠. 마찬가지로 외가격입니다.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1,000 정도의 지금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가 있었다. 여기보다도 이 미결제약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위로 베팅을 거의 다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옵션의 시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앞으로 본다면은 지금 15일 정도 남았죠. 10월 17일까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위로 방향으로 많이 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모습 속에서 풋콜 레이쇼를 봤을 때 한 0.7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콜이 상당히 많죠. 자, 풋을 갖다 콜로 나눠줬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게 1보다 지금 작다는 말은 콜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자,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저번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모양이 있죠. 요런 모양, 지금 패턴이 요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불플렉이 되면서 이렇게 N자로서 가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욱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이제 요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옆으로 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플렉이라고 보는데 기대형 있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 즉 말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N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N자가 이런 가운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도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당히 힘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N자 자체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플렉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던 폭만큼의 올라갔던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세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N자 모양으로.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겠죠. 아까 옵션에서 봤듯이 500불 때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강하게 가게 되면은 직전 고점까지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일단 보기보다는 위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일단은 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세가 강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펀더멘탈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펀더멘탈보다는 현재 모습 속에서는 좀 옵션의 그런 영향력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파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죠. 한 35%, 37%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가야 지금 이제 공시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9월 24일까지 원포리포 요거는 내부자라든지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팔 때 SEC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보시게 되면은 자, 판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는 비올라 벤처스다. 자, 비올라 벤처스 요거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VC죠. 자, 그런 가운데 파가야 역시도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올라가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파가야에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물건을 팔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판 금액이 판 주식 수가 20만 정도 되고 있죠. 요거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돈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마켓 밸류가 되고 있고 남아있는 주식수는 한 요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팔았고 또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 정도 일단은 수요로서 판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번 정도의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이 정도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본다면은 34만 3,436주를 팔았고 거기서 남는 금액이 그 금액이 총으로 해봤더니 한 174억 정도 되고 있다. 12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올라 벤처스가 그다음 팔고도 남은 주식수는 6,500만 주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00만 주에 지금 이제 34만 3천 주 정도를 털었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0.52% 정도를 일부 익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일단 물량을 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벤처 캐피탈이 조금 일단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 익절했는데 자, 그거 자체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올라 벤처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파가야의 초기 투자자였죠. 자, 그로 인해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전략적 투자자로서 함께했던 그런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완전히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일부 익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매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된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373, 435, 459로서 물량이 좀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퍼센티지도 한 25% 이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의 공매 물량이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리스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가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라인대 있죠. 직전 저점 요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많이 뛰었습니다. 아침 장에서는.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추세 라인대를 갖다 돌파되면서 하락한 후에 반드시 일단 며칠 만에 돌아 나가기 위해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돌아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그랬던 모양 자체가 아무래도 요번에 공매 물량이 오늘 장에도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15% 정도의 공매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돌아 나가기는 조금 힘들겠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숏 인트레스트가 지금 파가야에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제 고가 아까 보셨던 벤처 캐피탈 자체에서 약간의 익절이 있는데 그 익절 자체가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바로 반등이 일어나면서 차익 실현 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숏 인트레스트가 지금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려면은 다음에 있을 실적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11월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물론 먹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일부 익절하시면서 나오는 게 좋겠고, 자,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공매 물량이 조금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